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머릿말 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한글 저는 지금 현재 2020 버전인데요. 실행을 하시면 맨 첫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거기에서 최근 문서 목록에서 머릿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다운로드 받았냐면은 바탕화면에 받았죠.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머릿말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 모두가 한글 실행했을 때 첫 화면이 이렇게 뜨면 여기 불러오기 여기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불러오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이 불러오기 창이 떴을 때 바탕화면에 머릿말 열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었죠. 여기 머릿말 넣고 그 다음에 덧말을 넣고 했었는데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주. 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 있는 거를 찾아서 어디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설명 내용이 들어가 있는 즉 주석이 달려 있는 이러한 것을 각주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번호를 넣었지만 여러 페이지가 있을 때 만약에 3페이지까지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설명 내용은 3페이지 하단에 한꺼번에 쫙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미주라고 합니다. 각주하고 미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각주로 넣게 되면은 무조건 그 페이지 하단에 들어가고요. 미주로 넣게 되면은 한 페이지면 각주하고 똑같아요. 아래에 들어가는 거. 근데 페이지 수가 뭐 3페이지, 4페이지 있었다. 그랬을 때는 맨 끝 페이지 하단에 들어가는 것이 미주입니다. 그 차이점만 여러분이 알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이렇게 두 줄을 지금 여기 있는 가라는 글씨를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문단의 첫 번째 글자. 그래서 첫 번째 글자로 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합니다. 두 줄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어떤 내용 표시하고자 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은 상당히 딱딱 문단이 구분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첫 번째 문단 1, 본문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놓고 커서를 어디에 놓고 해도 그 문단의 첫 번째 글자가 장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맨 앞에다 놓고 작업하시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는데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바로 서식에 있습니다. 자, 서식을 눌러보시면 그냥 서식 탭을 눌러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현재 저는 창을 줄여놔서 안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 바로 이런 모양이죠. 두 줄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크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문단 첫 글자 장식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냥 드롭다운 단추, 즉 펼침 메뉴 단추를 눌러주시면 그냥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하셔도 돼요. 두 개의 메뉴 중에서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서식 탭 눌러서 요거 보이면 찾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클릭해 주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창이 이렇게 딱 뜹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없으면 나중에 이제 해제를 할 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꼭 여기 들어와서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없으므로. 자, 그런데 두 줄짜리죠. 두 줄을 한 글자를 두 줄 크기로 만든 거니까 두 줄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이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글꼴은 궁서고 면색은 노랑입니다. 그래서 글꼴은 선택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궁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궁서 해주시고 면색이 노랑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서 노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거 체크해 주는 거 두 줄 설정 딱 누르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우면 안 되죠. 그럼 가가 없어지니까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들어가셔서 뭘로? 없음으로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셔야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원래대로 돌아오면 취소, 그죠? 실행 취소 해주시면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각주. 각주는 주석이죠. 주석 중에 이제 각주하고 미주가 있는데요. 별도로 풀이를 한 거죠. 어떤 내용에 대한 풀이 노트를 달아놓은 것이 각주예요. 각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그 페이지 하단에, 미주는 여러 페이지가 있다면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달려지게 되죠. 그래서 각주를 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다 달아야 되죠? 여기 어디 여기 뒤에다가 달아야 되겠죠.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자, 각주는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입력에서 해주시면 돼요. 먼저 입력 탭을 눌러 보겠습니다. 입력 탭을 누르면 여기에 각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탭 옆에 드롭다운 단추, 즉 펼침 메뉴 단추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주석이 나와 있어요. 주석. 자, 그리고 거기에 각주하고 미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주, 미주 설명 다 했으니까 여기서 하시고요. 단축키도 있어요. 자, 항상 메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축키를 쓰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단축키로 어디에서든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 잘 알아두시면 작업 능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은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자, 입력 탭에 각주 있고요. 빠르게 하려면 그 다음에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주석에 각주 이렇게 가도 되고 컨트롤 플러스 N 손 다 떼시고 N. 자, 그래서 컨트롤 N입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거죠. 컨트롤 N을 눌렀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또 N을 또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머릿말 할 때 뭐 했었냐면 컨트롤 NH였었잖아요. 그런데 컨트롤 N 눌렀는데 반응이 없다고 N을 한 번 더 눌러버리면 내가 머릿말을 하고자 하는데 뭘로 들어가요? 각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 번만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각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커서 여기다 놓고 단축키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주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눌러주시면
되고요. 손 다 떼시고 저 지금 눌러있는 상태 눌러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N 더 누르지 말라고 했죠. 물론 여기에서는 N을 누르면 지금 현재 각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주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수했어도 제대로 된 거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N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각주를 달 수 있는 창이 열리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각주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주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딱 보니까 번호가 다른 건 뭐 수정할 거 없어요. 여기 아무런 뭐 글꼴에 대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번호를 보니까 여기는 반가로 1인데 여기는 동그라미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커서는 어디든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번호 수정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각주석창이라고 열렸죠. 각주를 실행하게 되면 주석창이 열리는데 주석창에 보시면 여기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번호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걸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거 할 게 있다면은 각주 미주 모양을 눌러서 이 창을 열어놓고 하시면 돼요. 열어놓고 보면은 번호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의 종류 및 길이도 있고, 길이를 지금 현재는 기본이 5cm죠. 5cm인데 뭐 3cm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길이를 줄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이 창을 열지 않아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번호, 또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저는 하겠습니다. 번호 모양 눌러서, 자, 번호가 동그라미 기억이죠.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었고, 자, 여기 구분선은 5cm 똑같죠? 기본값이 5cm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기억이 어디에도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에도 나와야 돼요. 여기 각주 넣은 자리.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밑에 달려있는 주석 내용이 풍선 도움말로 떠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딱 갖다 대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설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주 다는 내용 했는데요. 자, 요거 각주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용 수정? 당연히 여기 가서 그냥 이거 내용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용 수정하시고 번호 바꾸려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제 각주를 지우고 싶어요. 각주를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번호를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셔서 키보드에 보면 딜리트 키 있잖아요. 딜리트 키를 딱 눌러서 지워버리면 각주가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걸 뭐 어렵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시면 없어졌으니까, 자, 각주 해놔야 되니까 실행 취소를 눌러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밑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각주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각주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할 건데요. 마지막 각주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우리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릿말이라는 말을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각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각주까지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림 넣고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예,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 제목 표시줄에 각주라고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